조선일보에 사람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살아온 인생은요, 74살입니다. 기득권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사 생활은 훌륭하게 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대생이나 전공의사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틀렸어요. 의사로서는 훌륭한 분인데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게 타이틀에 딱 떴어요. 나만 옳다는 오만 버려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전공의사나 의대생에게 하는 얘기죠. 니들 지금 오만을 버리고 있어. 너희들만 옳다고 오만을 버리고 있어. 그거 버려야 돼. 그래야지 환자도 나라도 사는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록도에서 애양병원까지 의술 50년, 서울대 졸업식에서 축사한 김인권 의사님. 그래도 제가 그래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존중하는 의미로 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인권 의사님. 자, 이 사람이 근데 한 말 중에 제가 LA 시사 논평이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 굉장히 잘못된 사회적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할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의사로서는 환자들을 잘 살린 인생을 잘 사신 것, 그거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는 훈계, 설교는 틀렸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의 선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공동의 선이 뭡니까? 조선시대의 공동의 선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님 때 공동의 선은 잘 살아보자입니다. 배고프지 말고 우리 잘 살아보자. 과학 입국을 하고 기술 입국을 해서 대한민국 무역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배고프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게 박정희 대통령님에게는 공동의 선이었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렇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늘 딴지 걸었던 게 김영삼, 김대중 민주화했던 애들이죠. 저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민주화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화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민주가 들어가니까 착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잘 살아보자. 배고프지 말고 잘 살아보자. 보릿고개 겪지 말고 잘 살아보자. 돈 벌고 수출해서 잘 살아보자. 이게 그 당시 모든 국민들의 합의였어요. 그래서 유신헌법을 내놨을 때 국민 7, 80%가 찬성을 했어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유신헌법은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반대한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방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방해한 게 바로 민주화입니다. 공동의 선, 박정희 대통령님 때는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의 공동의 선은 뭡니까? 문재인의 공동의 선은 뭡니까? 뭡니까? 공동의 선이 지금 대한민국에. 뭐죠? LA시사 논평에게 말한다 그러면 공동의 선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분명하게. 윤석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거짓말하지 마. 이러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공동의 선이다. 정직해지자. 신뢰를 쌓자. 저는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동의 선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듣기는 좋은데, 뭐냐, 이가 그 내용이. 자,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사람이요.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서 했대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의 20%가 법조인인데, 법률가라면 명쾌할 거라 판단하려 믿었는데, 어찌 나라가 더 시끄럽다. 법조인들이 많은 대한민국 국회가 시끄럽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전을 좋아하는데 중국 얘기를 듭니다. 진시황의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한 건 백성을 인의 예지 신이 아닌 법으로만 혹독하게 다스렸기 때문이다. 싸우고 짓밟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치와 교육에서 인의 예지신을 복원해야 한다.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완전히 이 사람 뭐야. 나라 망칠 소리만 하네.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하신 분이니까 이분 똑똑하신 분이겠죠. 평생을 존경받는 의사로서 잘 사신 거 제가 존경한다 그랬죠. 그런데 인의 예지신을 복원해야 대한민국 교육과 대한민국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는요. 틀렸습니다. 나라 망합니다. 인의 예지신 하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공자가 말한 인의 예지신은 중국에서 공자가 2500년 전에 말한 인의 예지신은요. 이거는 개인의 도덕이 아니었어요.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에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작은 하나의 톱니바퀴가 그냥 당시 옛날 진시황 때의 백성이에요. 사람이에요. 한 인간으로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국가의 하나의 부속품이야. 인간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공자가 인의 예지신을 떠들 때 사람은 임금의 다 부속품이야. 그 다음에 양반들, 귀족들의 부속품이야. 인간이 없어. 인간의 자유가 없었을 때 떠든 게 인의 예지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의 예지신을 지금 살리자고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냥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집단 속의 한 부품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자유가 있는 인간으로서 살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인의 예지신을 지킨다 하더라도 어질 인자는 뜻이 사람과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밑에 있는 사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옛날 임금하고 저기 노비 몸종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어질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자가 인의 예지신을 말했는데 수천 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질인을 실천한 왕이 없고요. 어질인을 실천한 왕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동양 역사에 어질인을 실천한 왕과 왕조가 없었단 말이에요. 허구예요. 그냥 뻥이에요. 임금하고 노비하고 어떻게 서로 상호 존중이 돼요? 그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지금 이걸로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왜 요즘에 자유로운 개인끼리 신뢰를 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자. 그 얘기를 왜 못하냐고. 왜? 어디서 그런 구닥다리. 농경시대에 농사 짓는 농부들은 개인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왕이 어명으로 다 하는 거야. 거기 어디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거기 쌍놈들이 일반인들이 뭐 투표로 왕을 뽑았어요? 아무 권리가 없죠. 왕이 저 새끼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없었을 때 사용하던 게 인의 예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쓰냔 말이야. 인의 예지신. 역사상 지켜진 게 없어요. 어지린이. 그럴듯하지만은 지금도 어지린이 안 지켜지잖아요. 지금도.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상호 존중하는 거 지금도 안 지켜지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라고 총 들고 국회 막 쳐들어갔죠. 왜 존중을 안 해요, 국회를. 왜 국민들을 존중 안 해요. 왜 전공의사를 존중 안 해요. 어질인이 없어, 윤석열이. 윤석열만 없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없지요. 지들만 잘났고 국민들한테 세금 뜯어가면 되고 국민연금 막 했을 때 그 젊은 애들 존중했어요? 안 했죠.
어질인이 없어요. 지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어질인이 없습니다, 지금. 어질인이 없기 때문에 AI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거예요. 존중을 못 받으니까. 의대생들이 왜 안 돌아가요? 교수들에 대한 신뢰가 없고 교수들이 존중 안 해주니까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존중 안 해주니까 그게 야마가 도는 거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오질지 않아요. 하나도.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야 되죠. 지금 이 사람은 나만 옳다는 생각을 오만한 생각을 갖는 의대생하고 전공 의사들을 혼내고 있는데 어질인을 주장하고 있어. 말이 이게 사람 맞아요 지금? 본인도 어질인을 개념을 몰라서 헤매고 있잖아요. 의대생하고 전공 의사들은 존중을 못 받았단 말이야. 어질인을 자기네들은 못 받았어. 그래서 야마가 돌았어. 우리에게 어질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를 노예로 삼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야. 어질게 좀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사에게 어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어질게 대우해달라는 의대생하고 전공의사들을 혼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는 거지 지금. 인의 예지신의 인을. 훌륭한 의사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서 입 다물어. 그냥. 의사로서 훌륭하게 사신 건 존경합니다. 그런데 정치와 교육에서 뭐 이런 구닥다리 인의 예지신 이거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좀 뭐 한 곳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명성을 쌓았다고 아무데나 자기 영역이 아닌 거에 대해서 개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어진 거는 전공의사하고 의대생들을 존중해 주는 게 어질 인인 거예요. 왜 그런 것도 모르고 얘기를 하세요.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답답합니다. 그 기본 개념을 몰라. 응?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인데 기본 개념을 몰라. 민주화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민주화를 했다. 그럼 민주주의를 했다. 아니에요. 민주화는 반민주주의를 한 게 민주화예요.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들이 민주화하는 애들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질지 못하게 의대생들을 혼내면서 어질인을 해야 된대. 이 사람도 나름 똑똑한 사람일 텐데 아직 치매 올 나이는 아닐 거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엉터리로 얘기해. 젊은 사람들 존중하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자기 분야니까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고압적인데 전공의들도 돌아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한치 양보 없이 끝장을 보겠다고 하면 파국으로밖에 더 가겠나? 이분이 지금 의대 이거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이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생이나 전공의사들하고 대화를 안 해보고 이렇게 잘못 말하는 거예요. 전공의사들이 돌아와서 합의점을 찾으라는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윤석열이가 의료개혁 하는 거는 전공의사들을 노예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공의사들이 우리는 노예가 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협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여러분 합의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너 노예를 해. 아니요 우리 노예 못해요. 타협점이 어디에 있나요 그게? 하루는 노예를 하고 하루는 노예 안 할게요. 이게 타협점일까요? 뭐가 타협점이죠? 여러분 부부가 있죠. 남편 아내 이렇게 한 가정 사시죠. 그럼 남편이 아내를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노예로 만들어. 아내는 나 노예가 싫어. 그럼 그 두 사람 중에 타협점이 뭐죠? 합의점이 뭐죠? 노예를 만들겠다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 합의점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 하는 거 뭐 그냥 좋아 보이는데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이 뭔지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윤석열 비판하는 거는 맞던데 왜 2,000명인지 설득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한
윤석열의 미숙한 행정력, 융통성 없음이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을 막았다. 그 얘기는 맞는데 윤석열이 왜 거짓말로 했냐? 왜 그거를 지적을 못해요? 왜 2,000명이라는 거짓말을 했냐고, 왜 말을 못하냐고, 왜 자기보다 권력이 센 사람에게는 말을 정확하게 못하고 자기보다 어린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오만을 버려라. 이거 폭력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는 조선시대죠. 장유유서, 나이가 벼슬인 시대. 여러분, 그런 게 좋아요? 내가 나이가 저 사람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내가 막 저 사람, 반말 찍찍하고 저 사람 막 꿇어 앉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으로 갈까요?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쥐죽은 듯이 머리 숙이고 그렇게 살면 대한민국 발전할까요? 미국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제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영어를 하는데요. 저는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요. 언어 자체가 you잖아요. 아버님, 아버지, 뭐뭐 하셨어요. 존댓말 안 해도 되잖아요. 어린애가. 그냥 you, what did you think about that? 애가 아버지한테 what did you? 너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게 편해요. 뭐뭐 하셨습니까? 저는 그거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걔한테 너 한국말 할 줄 모르니?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영어로 그냥 씁니다. 자기보다 어리다고 너무 그러는 거 안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사람이 훌륭한 의사로 인생 살아온 거 제가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얘기, 국가에 대한 얘기, 젊은 사람들의 하는 얘기는 99% 틀렸다. 오히려 나라 망치는 일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 서로 존중을 못할까요? 존중을 못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여자라고 이 남자 정치인들이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까? 여자라고 깔보고 여자라고 그냥 함부로 했잖아요. 남편도 없는 여자라고 함부로 대했잖아요. 자식도 없는 여자라고 막 깔보고 막 함부로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어질인이 무너졌잖아요. 대한민국이 법도 법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 여자라고 깔보고 막 죄도 없는데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고 한 거.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게 남자들 사이에 강하다 보니까 남자 목사들, 남자 국회의원들, 남자 언론인들, 남자 정치인들, 남자 판사들, 남자 검사들, 얘네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끌어내린 거잖아요. 미국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겁니다. 한국이었기 때문에. 유교적인 그런 더러운 폐단이 남았기 때문에 여자라고 깔보고 나이 어린 20대라고 깔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정신적인 거에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